수학책 74쪽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1번 슬기와 연수는 용돈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슬기는 용돈의 9분의 5를 저금했고 연수는 용돈의 12분의 7을 저금했습니다. 누가 저금을 더 많이 했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요. 이렇게 또 문장제 문제가 나왔네요. 그럼 뭐 하자고요? 그쵸. 구주하자예요. 먼저 구하는 거 보겠습니다. 누가 저금을 더 많이 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아, 많이 한 사람. 그러면 큰 수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주어진 조건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두 명의 친구가 나왔어요. 슬기와 연수고요. 똑같은 용돈을 받았다고 했어요. 사실은 이것을 그냥 여러분들은 넘기기가 쉽지만 여기에는 큰 힌트가 있는 거예요. 용돈을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용돈의 크기가 다르면 이 문제는 성립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용돈을 똑같이 받았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슬기는 그 똑같은 용돈의 9분의 5를 저금했고요. 연수도 그 똑같은 용돈의 12분의 7을 저금했습니다. 슬기와 연수의 용돈을 비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용돈의 금액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짚고 넘어가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러면 용돈의 9분의 5와 용돈의 12분의 7, 용돈이 하나의 1이라면 슬기는 이 용돈을 9등분으로 나눈 것 중에 5개에 해당하는 5등분에 해당하는 크기를 저금한 거고요. 연수는 이 용돈의 전체 크기에 12등분으로 나눈 것 중에 5배만큼을 저금을 한 거예요. 당연히 숫자가 큰 쪽이 저금을 더 많이 했겠죠.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9와 12가 있다면 어떤 수가 더 큰가요? 그래요. 10인지 금방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수는요.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바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9분의 5와 12분의 5 한눈에 보이나요? 어떤 수가 더 큰가요?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분모를 같게 만들어야 돼요. 분모를 같게 바로 통분을 하셔야 됩니다. 통분, 바로 9와 12를 공통 분모를 찾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9와 12의 공통 분모는 얼마죠? 36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선생님 어떻게 구했냐고요? 9의 배수를 빠르게 생각해 보세요. 9, 1은 9, 9, 28, 9, 3, 27, 9, 36. 36은 10의 배수이기도 해요. 12, 24, 36. 36이 최소 공배수겠네요. 이렇게 선생님은 최소 공배수를 구했답니다. 사실 9와 12를 이렇게 나누는 식을 쓰지 않고서도 최소 공배수는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식을 쓰지 않아도 공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우리 머릿속에는 9와 12의 공통 배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배수를 나열하다 보면 첫 번째로 만나는 수 바로 36인 거를 금방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식을 모른다고 해서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수학을 접근하는 방식인 다양한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6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 9를 3 곱하기 3, 11은 3 곱하기 4. 그래서 9와 11을 공통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 3 곱하기 3 곱하기 4 해서 36이라는 수를 찾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수학은 공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재미는 있지만 공식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 수학을 접했던 방식으로 찾아간다면 즐거운 수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공통 분모를 찾았으면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서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 수를 구해야겠죠. 그럼 36은 9분의 5에다가 9를 4배에서 만든 36분의 분자 똑같이 4배를 함으로 20. 12분의 5는 3배를 했으므로 분자 똑같이 3배를 해서 15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비교하고 보니 이제 눈에 보이네요. 분모가 같으므로 이제 똑같은 크기로 나눠준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분자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당연히 20은 15보다 더 크므로 36분의 20이 더 큰 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36분의 20은 바로 9분의 5이고요. 9분의 5는 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누가 더 저금을 많이 했나요? 그래요. 슬기가 저금을 더 많이 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왜 통분이 필요한지, 그리고 분수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기준이 똑같은 이라는 기준이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통분을 했다면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천천히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2번 세 분수 4분의 3, 6분의 5, 3분의 2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이번에는 분수가 3개네요. 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차근차근 비교해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어릴 때 이런 거 많이 했죠. 시소를 타고 있는데 시소에 토끼와 다람쥐가 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소에 있어서는 토끼와 코끼리가 타고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람쥐와 토끼와 코끼리 중에서 가장 가벼운 친구는 누구죠? 그래요. 다람쥐가 가장 가볍고요. 그 다음에 토끼인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끼리가 가장 무겁다는 걸 비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씩 비교하다 보면 우리가 다람쥐, 토끼, 코끼리의 순서를 찾을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두 개씩 비교해 나가면 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4분의 3과 6분의 5 이 두 개를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4분의 3과 6분의 5는 곱하는 것보다 최소 공배수가 더 간단할 것 같아요. 자, 4의 배수하고 6의 배수가 겹치는 게 있어요. 바로 12죠. 그래서 12분의 5로 통분해 줬고요. 4가 12를 만들어 주려면 분자도 똑같이 3배를 한 9. 6분의 5가 12분의가 되려면 2배를 곱해준 10이 되겠습니다. 분모가 같으므로 이제 비교가 가능하죠. 분자가 더 큰 12분의 10이 더 크고요. 12분의 10은 바로 6분의 5인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는요. 6분의 5와 3분의 2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6과 3은 6은 3의 배수인 관계이므로 바로 6분의 5 그냥 써주고요. 3을 2배한 6분의 4가 되겠습니다. 분모가 똑같으므로 당연히 분자가 5인 게 더 크므로 6분의 5가 더 큰 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4분의 3과 3분의 2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3과 4 공통인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곱을 만들어주면 편할 것 같아요. 12분의 3, 3은 9, 4, 2, 8 따라서 12분의 9가 더 크고요. 4분의 3이 더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공통인 거 4분의 3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4분의 3은 3분의 2보다는 커요. 4분의 3은 3분의 2보다는 더 큰 수예요. 하지만 6분의 5보다는 더 작네요. 6분의 5보다는 더 작은 수이므로 이렇게 세 수는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그림을 이용해서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자, 4분의 3은요, 1보다는 작은 수예요. 그쵸? 그리고 6분의 5도 1은 좀 안 되는 수예요. 3분의 2도 마찬가지로 1은 안 되는 수예요. 그렇지만 다 있어요. 0보다는 큰 수들이에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수인데 어디쯤에 있느냐는 거예요. 4분의 3은 사실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4등분은 반을 하면은 쉽게 나눌 수 있는 조각이거든요. 그렇게 4등분을 한 다음에 세 조각. 하나, 둘, 셋. 이만큼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12로 나눈 것 중에 9가 되겠네요. 그리고 6분의 5는요. 6등분을 해야 돼요. 먼저 6은 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으로 나누고 그 반을 세등분을 하는 거예요. 좀 쉽진 않아요. 세등분하기. 세등분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6등분을 나누고 나면 그 중에 5칸, 1칸, 2칸, 3칸, 4칸, 5칸 이만큼을 차지하겠네요. 12분의 10이 됩니다. 3분의 2는 이제 전체를 3등분을 똑같이 나누셔야 돼요. 사실 3등분이 쉽지가 않아요. 똑같이 3등분 한 것 중에 2칸 이만큼을 차지하겠네요. 그래서 12분의 8이 됩니다. 자, 이렇게 크기가 큰 분수를 차례대로 쓸 수가 있겠나요? 그래요. 12분의 10이 가장 크고요. 12분의 9가 두 번째, 12분의 8이 세 번째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모가 같으니까 더 크기를 비교하기가 한 번에 하기가 쉽겠네요. 그래서 6분의 5와 그 다음 4분의 3과 그 다음 3분의 2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두 개씩 크기를 비교해서 나타내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분모를 구할 수 있다면 사실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4와 6과 3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큰 분수들이 아니므로 이 세 수를 동시에 공통 분모를 하는 걸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4는 4, 1은 4, 4, 2, 8, 4, 3, 12, 6은요? 6, 1은 6, 6, 2, 12, 3, 1은 3, 3, 2, 6, 3, 3은 9, 3, 4, 12 이렇게 10이라는 수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4는요. 2 곱하기 2, 6은 2 곱하기 3, 3은 그냥 3이죠. 그럼 이 수를 다 만족할 수 있는 수 뭐죠? 2 곱하기 3인 경우 보겠습니다. 2 곱하기 2는 4, 2, 3은 6, 그리고 3 다 들어있죠. 그래서 4와 6과 3을 공통으로 만드는 수는 바로 12인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세 수의 공통인 분수 12분의 12분의 11분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문제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학은요, 정답을 맞추면 좋죠. 근데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정답을 맞춰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수학은 사고력을 높이는 과목이에요.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는 수학 문제를 풀면서 고민을 엄청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빠르게만 계산해서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네모 안에 알맞게 써 넣어 봅시다. 그래요. 크기를 비교하는 거네요. 선생님이 계속 말했듯이 우리는 자연수를 배웠어요. 자연수는 자연에 있는 수 그대로예요. 눈에 보이는 거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것들은 금방 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수는요. 한 개는 한 개인데 뭔가가 없어요. 아니면 뭔가가 이만큼이 더 없어요. 이런 수들은 어떻게 비교하지 하면서 나온 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수는 조금 더 자연수보다는 복잡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결국엔 자연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일을 했다면 분수도 이런 수들이지만 더해보고 빼보고 곱해보고 나눠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첫 단계인 분수를 그러면 우리가 비교해 보려면 일단 크기가 같은지 다른지 어떤 게 더 큰지 그런 걸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랍니다. 자, 크기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분수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왜죠? 그래요. 분모가 같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3학년 때도 분수를 배웠어요. 근데 그때는 두 분수의 분모가 크기가 같은 경우만 배웠을 거예요. 기억은 잘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5학년 때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크기가 다른 분수도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결국 방법은 똑같아요. 분모의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3분의 2는 12분의 8과 어떤 관계가 있죠? 그래요. 12는 3의 배수이므로 3분의 2만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12분의로 바꿔주면 될 것 같은데요. 4배를 했으므로 분자도 똑같이 4배를 해서 12분의 8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3분의 2는 12분의 8과 크기가 같네요. 자, 두 번째, 5와 8은 1 말고는 공통인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8배를 하면 40분의 8, 4, 32. 마찬가지로 5배를 해주면 40분의 5, 25가 되겠습니다. 40분의 40분의 분모가 같으니 비교해보면 분자가 더 큰 5분의 4가 더 큰 수임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니까 대분수네요. 1과 1이 있어요. 이 수는요. 1과 10분의 9는 1보다는 큰 수예요. 그런데 2보다는 작아요. 하나는 있고요. 둘은 조금 안 되는 수예요. 마찬가지로 1과 12분의 11도 1보다는 큰 수예요. 하지만 2보다는 작은 수예요. 1과 2 사이에 있는 수라는 건 알겠지만 대체 이 수들은 얼만큼 차이가 나고 누가 더 큰 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대분수에 있는 이 1이라는 자연수는 건들 필요가 없어요. 1이란 건 알겠으니까 두 개 중에서 아주 작은 차이로 10분의 9와 12분의 11만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10분의 9와
12분의 11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이 1이라는 수는 같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고요. 이 뒤에 있는 조금 더 더해 있는 이 부분만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바꿔보겠습니다. 1과 10분의 9는 60분의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요. 10의 배수는 10, 20, 30, 40, 50, 60으로 늘어나요. 끝자리가 0이 됩니다. 그런데 12의 배수는 끝자리가 0을 만들려면 5를 곱한 경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과 60분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10배까지 나가야죠. 12배까지 나가야죠. 그럼 숫자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최소 공배수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60분으로 만들었고요. 10이 60분위가 됐으면 6배를 했으므로 6, 9, 54. 마찬가지로 12분의가 5배를 했으므로 5배를 곱해주면 55가 됩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로 60등분 한 것 중에 하나의 차이로 뒤에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정말 눈으로 볼 수도 없고요. 확인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비교해 보지 않으면 구하기가 힘든 수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분수를 다양하게 비교해 봤는데요. 어때요? 재밌지 않나요? 분수를 하다 보면은 수감각도 많이 키워주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서 숫자가 너무 질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수 하나하나 글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전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수가 재미있게 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연습해 보시고요. 아주 중요한 단원이에요. 이 4단원을 위해서 앞에서 2단원을 배웠고요. 이 4단원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2단원이고 지금 4단원은 앞으로 배울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반드시 2단원과 4단원을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선생님 수학 못하는데요. 저 하나도 못해요.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2단원과 4단원만이라도 잘해 놓으시면 앞으로 5학년, 6학년 수학은 여러분들이 문제없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포기하지 마시고요. 복습해서 완벽하게 이해해 두시길 바랍니다. 요령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수학은 요령 없어요. 차근차근 생각해서 머리를 아프게 해야 돼요. 머리를 아프게 하지만 결국 생각의 끝에는 아하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